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수요일에 발표하는 CPI와 목요일에 발표하는 PPI로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대응 방법 말씀드리려고 해요. CPI와 PPI 말씀드리고 TQQQ 대응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CPI와 더불어서 코어 CPI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코어 CPI 같은 경우는 CPI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데이터예요. 연준 입장에서 식료품이랑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CPI보다 코어 CPI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어 CPI 역시 체크해야 돼요. 이번 예측치 한번 보실게요. CPI는 저번 달보다 높아졌고요. 코어 CPI는 저번 달보다 낮아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6월에 정점을 찍어서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CPI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CPI 관련해서 어제 장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CPI가 크게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고 발언했어요. 지난번 CPI 발표 이전에도 백악관에서 CPI 높게 나온다고 발언했고 당시 예측치가 8.3%였는데 실제로는 0.3%가 높은 8.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시장의 공포로 다가왔고 실제 결과가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CPI가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코어 CPI도 확실하게 꺾이는 게 보인다면 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요. 다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이 갈릴 수도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호재도 악재로 바뀌고 악재도 호재로 둔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추세에 집중하면서 상방일 때는 롱으로, 하방일 때는 숏을 통한 헤지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장기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상황과 성향에 맞게 원칙 확립하시고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PPI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물가에 대한 대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PPI와 코어 PPI 모두 예측치가 이전 데이터보다 낮아졌는데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이 높았던 이전 데이터였던 만큼 이번 결과가 기업들의 생산 가격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I만큼 파급력이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물가에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CPI랑 PPI 모두 연준의 추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가장 좋은 상황은 연준이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동시에 고용이 급락하지 않고 천천히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천천히 줄어드는 게 보인다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근거를 잃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 해도 절대적인 수치에선 높기 때문에 부양책을 펼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긴축만 중단해도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가 될 거예요. 그에 따라 실물 경제가 약간의 둔화 정도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연준의 판단은 결국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 경제 데이터랑 인플레이션 데이터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QQQ 대응 방법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차트는 QQQ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하락하는 흐름에서 이런 흐름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저점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다음 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다음 저점이 이런 식으로 좀 높아져야 이 평행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주요 지지라인 다시 테스트하면서 내려갈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 확실히 세워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해 주는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상방으로는 이 더블탑 라인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증시 흐름이 단기적으로 더블탑 패턴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두 번 천장을 찍는다고 해서 더블탑 또는 쌍봉 패턴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패턴이고 이전 저점을 뚫을 경우 크게 내려간다는 전제가 있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음봉의 크기가 크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율이면 신뢰도가 더 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더블탑 패턴이 나올 텐데 이 전저점 라인 지지해 주는지 이것 또한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추세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전환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추세를 보는 기준이 사람마다 주관적이라 다르지만 어떤 추세선이든 본인이 정한 기준으로 추세 원칙 잘 지켜서 리스크 관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언급드린 중요 지지 라인 이탈하면 상황에 따라 비중 축소하시고 해치 잡으셔야 됩니다. 과감할 땐 과감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작년처럼 맘 편하게 오르기만 하는 상승장과는 지금 정반대의 장이라서 이런 장세에 맞는 대응하셔야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리스크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방향성은 CPI와 PPI가 결정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으니까 기업들 실적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무작정 같이 버티자는 말이 아니에요. 골이 깊으면 반대로 산도 높기 마련입니다.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주식은 선반영입니다. 악재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hedge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추세와 대응 이 두 가지 명심해서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